제6장 3전 교육문화전, 미디어전, 인지전 제6장 주제는 미디어전, 여론심리전, 법률전 등 3전 교육문화전, 공공외교 등이다. 중국 공산당이 미디어전, 여론전, 심리전 등의 전법을 본격화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다. 중국 공산당은 2004년부터 미디어전을 국가 안보 문제에 직결시키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외국에 대한 대규모 선전선동 공작을 의미하는 대외선을 전개하기 위해 해외 선전 공작 기구를 신설한다. 중국 공산당이 공공외교를 본격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2000년대는 IT 기술 발전 성과가 다양한 형태 서비스로 광범위하게 확산한 시기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한 중국 공산당은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공간을 국내적으로는 정보 차단과 세뇌 공작에 이용하고 외국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을 역이용해 선전선동 공작을 본격화한다. 뉴미디어 인터넷 기반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적 담론과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1. 3전 미디어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3전의 목적은 미디어전을 통해 상대국 여론을 중국에 유리하게 조작해 통제하고 심리전으로 상대국 정부와 일반 대중의 의지를 무력화하며 법률전으로 상대국 정부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중국 전문가 스테판 할퍼 교수는 3전을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전쟁으로 동적인 3차원 전쟁 수행법이다 고 정의하면서 고도로 발전된 기만 책동 수단이자 전쟁 무기이다 라고 밝혔다. 이는 인민해방군 내부 교재 내용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은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능동적으로 적용한다. 여론전은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상대국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중국에 유리하게 조작한다. 심리전은 계획적으로 선별한 정보를 공격 대상, 국가, 국민과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하여 감정, 정서, 동기, 이성적 판단력 등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그들이 중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전법이다. 법률전은 상대국의 국내법, 국제법, 전쟁에 관련한 법, 규범을 포함하는 모든 법과 규범을 이용해 중국에서 유리하도록 법리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적을 불법화하는 공작전이다. 여론전, 심리전은 교육문화전과도 맥락이 닿는다. 더욱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은 인지전이다. 정치 공작전 성공의 관건이 되는 기술 전법이다. 상대국 국민, 정치인, 군인 등의 인식과 판단 능력을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대한 대응 태세를 무력화하는 전술이다. 미디어전과 여론전 여론전은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해 상대국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중국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해당국 정부가 중국에 불리한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해 상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목적이다. 반정부 시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모든 형태의 미디어 대상 공작을 전개한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 밴드, 카페 등 포털 동호회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위챗, 영화, 드라마, 유튜브 등 현대 정보통신 미디어 서비스는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여론전은 미디어전이기도 하다. 정보통신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포털, 뉴스, SNS 등에서 전개하는 여론 조작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위해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중앙선전부 등을 중심 기관으로 하여 국내와 해외 여론을 조작한다. 여기에는 영화, TV, 드라마 등 영화 예술계를 비롯하여
인터넷, 카툰, 웹소설 등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 공격을 감행한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카툰, 소설 등을 통한 여론전을 인덕트러테인먼트라고 한다. 세뇌 주입을 뜻하는 인덕트레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이다. 엔터테인먼트는 산업을 이용해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묘하게 바꾸어 놓는다. 여론 조작 수법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다. 이외에 SNS, 트위터, 페이스북, 위챗에서 가짜 뉴스야 유언비어 살포, 거짓 내러티브 유포, 특정인 비방이나 인신공격 등도 있다. 미디어전, 여론전과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전개하는 미디어전의 목적을 보면 그 성격이 더욱 명확해진다. 참고로 박스 6-1에서 대만을 한국, 호주 등으로 바꾸면 대만 외의 다른 국가에 투사하는 미디어전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디어전, 여론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상대국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중국 공산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기 위한 장기적 공작으로 지속해야 전개해야 하는 정치 공작전이다.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의 어두운 측면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단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 국가 국민의 자신들의 정치 경제 체제를 부정하도록 만들고 대안으로 중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상대 국가 정치인 여론 주도자에 대한 공작을 전개해 그들이 중국 공산당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거나 눈치를 보며 자기 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공작이다. 박스 6-1 대만에 대한 중국의 미디어 전개 목적 1. 대만 자유민주주의 제도, 선거, 대중적 신뢰를 잠식하고 부식시키며 우회하고 조작하라. 2. 대만 정치경제 체제의 도덕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반증적 태도를 약화해라. 미국의 대만 포기, 대만의 외교적 고립, 통일 불가피성 등을 과장해서 설파하라. 3. 사회적 분열과 내분의 씨를 뿌려라.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회 구성원 간 대립을 조장하고 사회적 유대를 악화시켜라.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도록 하고 이념적으로 분열시키며 지역적 감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라. 상대 국가 국민을 빈부격차, 성평등, 계층 간 격차, 이념적 대립, 지역 갈등 등 부정적 측면들을 선명한 선동 용어로 부각하여 편가르기로 갈라치고 갈갈이 찢어놓아 서로 증오하고 원망하고 대립하고 싸우게 하라. 사회적 문제, 모순 등을 선명한 선동 용어로 크게 부각하여 국가 체제에 대한 원망과 반감을 부추겨라. 5. 정치, 군사, 안보, 경제, 교육, 언론, 방송, 문화계 엘리트와 유대 연대를 구축하라. 전 현직 고위 군사, 외교, 안보, 정보 엘리트를 매수하라. 진보 좌파 시민단체와 통일전선을 은밀히 구축하라. 단, 일반 시민사회 단체 구성에게는 선의의 순수한 우호 교류를 표방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라. 이를 통해 핵심 인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수해 연대 전선을 구축하라. 이들도 자신이 하는 일이 자국과 중국의 친선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라. 6. 미디어, 신문, 방송, 잡지, 소규모 또는 개인 언론이나 방송,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한국에서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은밀하게 이용하거나 기존 플랫폼을 장악해 공략하라. 미디어전 해외지사 설립과 현지 언론사 인수. 중국 공산당이 미디어전을 전개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중 첫 번째 방법이 국제적인 중국어 미디어 서비스 제공이다. 대표적인 예가 인민일보, 신화사, 중국 중앙텔레비전이다. CCTV는 전 세계 TV 네트워크 서비스,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 CGTN, 중국 국제라디오 CRI를 기반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CGTN은
현지에서 저명 아나운서와 기자를 고액 연봉으로 고용하여 중국 공산당 목소리를 전달하는 나팔수로 이용한다. 인민일보도 현지의 지사를 설립해 현지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도 포함된다. 두 번째 방법은 현지 화교 운영 매체를 중국 공산당이 접수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서구에서 화교들이 설립 운영하던 신문사 방송사를 인수해 중국 공산당 선전 수단으로 이용한다. 세 번째 방법은 해외 유명 신문사와 방송사 등을 우회적으로 장악하는 것이다. 위장한 제3기관이나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당 회사 자본을 은밀하게 그러나 합법적으로 인수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공산당 내부 문서가 폭로된 바 있다. 내부 문서에는 중국 공산당이 해외 미디어, 신문, 방송, 잡지, 포털 기업을 인수하는 목적을 명시했다. 그 목적은 첫째, 미디어를 통한 중국 공산당 성정 공작을 전개한다. 둘째, 중국의 부정적 기사나 내용을 검열하고 중국의 주장을 선전하는 데 이용한다. 셋째, 중국이 지분 인수로 장악한 미디어 기업 내의 기자나 직원 등이 중국의 방침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한다. 넷째, 이와 같은 공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해당 언론사와 방송사를 완전히 장악해 중국 공산당의 선전 공작 미디어로 전환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그러나 현지 국가 법률에 의거 합법적으로 인수하는 미디어는 신문사나 방송사에 그치지 않는다. 현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 인터넷 포털 기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고도로 정교한 여론전을 전개하기 위한 선전 공작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네 번째 방법은 금전을 매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언론인, 미디어, 기업과 친선 교류, 자매결연 형태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한다. 교류 기반이 생기면 그때부터 해당 매체 프로그램을 후원하거나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형식으로 접근해 들어간다. 여기에는 공작 대상 기업 간부와 기자에 대한 매수 작업을 필수적으로 곁들인다. 해당 언론인이나 방송인들이 중국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각종 뉴스에 대한 독점적 취재 접근권을 갖도록 특권을 베푼다. 물론 여기에는 광고비 지원 등도 포함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공산당 돈과 특권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작 기반이 다졌다고 판단하면 외국 현지의 주류 매체인 신문사, 방송사를 통해 친중국 공산당 성향 기사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에 반하는 소식, 내용은 제한하거나 스스로 검열하게 한다. 즉, 중국 공산당이 이들을 통해 고도로 계산된 가짜 정보를 권위를 갖고 유포하도록 만든다. 이를 매력, 동원 가짜 정보 공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국 미디어를 중국 공산당식으로 통제하고 실질적인 검열을 행사한다. 사례 호주. 호주 내 중국어 매체는 이미 중국 공산당이 잠식하여 지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CAMG 미디어 그룹을 호주 멜버른에 설립했다. 그룹 실질 소유주는 중국 국제 라디오 CRI다. CAM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물도 중국 출신 토미 장이다. 그는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에서 다문화상도 수상했다. 토미 장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부와 봉사로 명망을 얻은 호주 국적자이다. 토미 장의 실체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 대리인이다. 중국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호주에서 선전선동을 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문제는 불공평하고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호주 미디어가 중국에서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나? 절대 아니다. 외국 기업은 중국 국내에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해 공식적 미디어 매체의 권위를 등에 업은 채 마음껏 공산당 선전선동을 한다. 사례, 미국.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서 현지 미디어를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인수해 여론전과 선전전을 전개한다. 먼저 홍콩에 기반을 둔 봉황위성을 통해 미국 미디어 기업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투자회사 RBC에 지분을 투자했다. 이후 미국 국적을 취득한 홍콩 봉황위성 TV 편집인을 앞장세워 타깃이 된 해당 미디어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미디어는 합법적으로 홍콩 봉황위성 TV가 장악했는데 배우는 중국 공산당이다. 다른 사례는 중국 공산당 요원이 미국 국적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앙선전부 출신 요원을 신분 세탁해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했다. 이후 해당 요원에게 대규모 자금을 자원하고 그 요원은 미국의 투자회사를 설립한다. 이후 그 회사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서비스 중인 멕시코 미디어를 인수한다. 합법적으로 지역 멕시코 미디어를 중국 공산당 선전 매체로 운영한다. 또 다른 사례는 전 세계적 공신력이 있는 신문사 뉴욕타임즈, NYT다. 중국 공산당은 뉴욕타임즈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멕시코 기업가를 이용했다. 중국 공산당은 먼저 중국과 사업적 이익으로 연계된 멕시코 기업가를 집중하여 지원에 포섭했다. 다음 그 멕시코 기업가를 이용해 뉴욕타임즈 지분을 대거 매입한다. 중국 공산당은 우회적 방법으로 뉴욕타임즈 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금전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발휘하는 방식을 동원한다. 미국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를 고액으로 게재하는 수법이다. 이 방법으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정책 홍보나 반증 정책 비판 기사 등을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등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유력 매체의 기사형 광고로 여론전을 전개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여론전과 선전전. 중국 공산당이 당대국에 대해 여론전과 선전전, 심리전을 전개하는 또 다른 주요한 수단은 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그중 중국 SNS 기업이 개발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국인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위챗을 예로 들어본다. 위챗은 해외 중국 유학생, 교포, 화교들이 중국과 소통하는 주요 수단이다. 중국 공산당은 선전수단으로 위챗을 조직적으로 이용하면서 정보를 통제, 장악, 검열한다. 또 다른 예는 미국 행정부가 국내에서 사용 금지 결정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틱톡이다. 중국 공산당은 틱톡 서비스를 미국 내 인종 문제 부각, 트럼프 비판, 친중 정보 확산, 허위 정보 유포, 중국 공산당 정책 홍보 등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더 나아가 틱톡을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로도 이용한다. 이용자 중에는 군인과 안보, 정보 관련업 등 주요 전략 산업과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단편적인 영상이지만 중국으로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틱톡을 통해 무작위로 수집한다. 전 세계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여론전과 심리전의 주 공략 대상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통일전선공작부, 중앙선전부, 인민해방군, 정보조직을 중심으로 크로스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가짜 계정 로봇, 우마오당 등을 동원해 가짜뉴스, 허위정보, 선동 내용을 조직적이고도 대규모로 유포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담론장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사회적 분열을 조정하는 등 고도의 여론전과 심리전 공작을 전개해왔다. 우마오당을 이용한 여론 공작 실체를 보여주는 기사를 소개한다. 홍콩 유력지 명보 2015년 4월 7일 중국 공산당 산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공천당이 2월 전국 각 지부에 청년 인터넷 무명 지원자 모집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며 이들은 인터넷 댓글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전파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삭제하는 일을 맡는다고 보도했다.
공청단은 공문에서 지원자 모집은 주요한 일이 아니라며 모집 목표 인원은 대학생 400만 명을 포함해 총 1050만 명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모집은 신화사 부사장 출신으로 베이징시 중앙선전부장을 지낸 루웨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겸 중앙인터넷 영도조소 주임이 주도하는데 인터넷 지원자 모집 활동은 시진핑 주석의 중요 지시에 따른 활동이라며 젊은이들이 앞장서 당에 충성하고 인터넷 주권을 지키는 방패가 돼야 한다. 결코 침묵하는 다수가 돼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중국 인권운동가 후자는 관영 매체를 불신하는 중국 인민들은 인터넷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지만 정부는 인터넷에 우마오당이라는 거대 수군을 투입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공천당이 조직한 이들은 인터넷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글을 삭제하고 비판글 작성자를 당국에 밀고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우마오당은 2006년 안우이성 중앙선전부가 댓글 한 개에 5마오를 주고 임시직을 고용한 데서 나온 말로 어용 댓글 아르바이트를 일컫는다. 중국 청년들에게 우마오당 참여는 단순 아르바이트를 넘어 출세의 지름길인 중국 공산당 입당을 수월하게 해주는 보증수표이기도 하다. 여론전과 심리전. 여론전은 심리전과 불가분의 관계다. 여론전을 심리전과 어떻게 조합하여 전개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대만에 대한 여론전을 전개할 목적으로 우마오당에게 내린 내부 지시문을 박스 6-2로 소개한다. 박스 6-2를 보면 중국 공산당이 대만의 미디어전을 전개하는 지침이나 목적, 박스 6-1과 같은 맥락의 지시를 댓글 조작 실행 전사들, 우마오당에게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여론 조작과 대중 선동 공작의 수준이 정교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박스 6-2 여론 조작 댓글 부대 우마오당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지시문. 첫째, 미국을 집중하여 비난하고 대만의 존재감을 떨어뜨려라. 둘째,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고 대신에 어떤 체제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프레임을 짜라. 셋째, 되도록 서구화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공격하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공략해 들어가라. 넷째, 미국과 서구 선진국이 다른 나라의 내부 사안에 개입하는 것을 부각해 이들의 침략성을 폭로하고 서구적 가치를 강요함을 설파하라. 다섯째, 약자와 약소국 중국이 역사적으로 서구 강대국에 받은 서름과 피해 사례를 노골적으로 부각하여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라. 여섯째, 중국의 긍정적인 측면과 발전 상황을 강조하고 사회적 안정 유지가 필요함을 각인시켜라. 중국 전역에서 우마오당을 많게는 4천만 명 이상 동원하는데 이들 중 생계형이자 직업으로 하는 인원이 약 2천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이른바 댓글 공격 좌표와 모범 댓글 답안을 주고 이들은 가짜 계정 등을 이용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무차별 댓글 공격을 감행한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그 사회를 잠식해 장악하기 위해서다. 중국 공산당이 해당 국가의 지역사회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건강한 시민 문화가 형성되기를 원할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바로 그 사회를 사분오열시키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스스로 내파되고 무너지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한 국가사회가 약화되고 하고 무너지면 중국 공산당은 영향력 발휘와 정치적 장악을 쉽게 할 수 있다. 그 국가사회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과정은 중국에 대한 중속으로 가는 길이다. 한 국가, 사회 구성원들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분과 자멸의 길로 이끈다. 그 결과는 라오스,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저개발국, 중남 아메리카, 친중 반미 국가들에서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여론 심리전 목적은 상대국 국민의 인지 혼란을 유발하는 것이다.
거짓말, 허위 주장, 가짜 정보와 뉴스 등을 끊임없이 반복해 유포하면 일반인들은 처음에는 명백한 거짓말로 알고 있던 것이 점차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인지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거짓말과 허위 주장을 언론, SNS, 공식 발표 등으로 대규모로 끊임없이 흘린다. 그러면 대중은 대부분 이 거짓말 선동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더하여 과학적 사고와 분석을 하는 학자 중에서도 점차 그러한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이른다. 대중적 집단 인지 혼란의 확증과 확신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진실을 전달하는 목소리는 힘을 잃는다. 거짓이 대중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대중 집회, 시위가 일어난다. 이 단계에서 동원하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과 암묵적, 간접적 또는 직접적 이념과 이익의 연대를 이루는 상대국가 진보 좌파 단체와 정치인들이다. 장기간 구축해온 해외 통일전선 힘이 발휘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과 이익 또는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인과 진보좌파 단체는 응집된 조직력이 있다. 상황이 무르익고 조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하면 이들은 총공세를 전개한다. 진보좌파 조직과 정치인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이념적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인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이익이자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심리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심리전에 동원되는 수단은 다양하다. 여론전을 전개함과 동시에 외교적 압력, 경제의 보복, 루머와 소문, 유포, 거짓 내러티브, 군사력 과시와 훈련 시행, 전력 벤치, 공갈과 협박 등 다양하게 동원한다. 인민해방군 내부 자료는 심리전 전술을 전개할 때 심리적 공격과 무력 공세를 통합하고 공세와 방어를 동시 구사하면서도 공세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다양한 형태의 압력과 힘의 행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라고 지시한다. 이는 마오쩌둥의 전략 전술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이 발전시킨 전략 전술과 전개 방식을 계승 발전시켜 적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심리전을 오랫동안 경험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미국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 헤이만 자산 운용자이자 홍콩에 기반을 두고 중국 관련 투자를 수십 년간 해오면서 중국 공산당의 행태를 장기간 경험한 카일 바스의 고백이다. 그는 중국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인과 중국 공산당의 속성을 깊이 체험했다. 카일 바스는 중국인은 인간 심리의 모든 잠재적 약점을 구석구석 파고들어 이용하는 데 탁월하다고 토론한다. 중국인은 또한 공공연한 뇌물 공여 등 당근을 써서 서방 세계의 자유를 최대한 악용하는 데 너무나도 익숙하다. 특히 서방 기업과 기업인들을 고도의 심리전법을 이용해 다루는 달인에 가깝다. 중국 공산당은 그들에게 순종적이거나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시장을 개방해주고 다른 이들에게는 사업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사업을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몰아주고 다른 이들은 접근하기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서방 기업과 기업인들을 다룬다. 배타적 특권, 특혜, 이익들을 이용해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 명예욕을 능숙하게 다루어 조종한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 공산당은 돈, 특권, 특혜로 자신들의 의지와 이익을 강요하는 데 최고의 기술자들이다. 그들은 자본주의에서 돈이란 최고의 최음제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여론전과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서로 동원하는 것이 바로 용어 혼란 전술이다. 언어와 개념의 뜻을 마구 흩뜨리고 뒤틀어 놓아 말과 개념이 전달하는 내용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인지를 혼란케 하는 전법이다. 앞서 소개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출신 전직 외교관 왕리창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여론전에 일반 대중들이 속아 넘어가는 모습에 자신도 놀랐다고 술회했다.
말도 안 되는 개념과 논리를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해서 유포시키면서 자신들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지나면 여론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대중이 거짓과 말도 안 되게 뒤틀린 논리를 사실로 믿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왕리창은 고도로 발전되고 대규모 조직과 인력으로 전개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전과 여론전으로 오늘날 중국인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판단할 능력을 상실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여론 조작을 감행한 외국도 마찬가지란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만과 호주의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어느 순간 너무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는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였다. 최근 사례를 보자 2020년 초부터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교류 등의 지형도를 확 바꾸어 놓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여론전, 선전전, 용어 혼란 전술을 전형적이고 공격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일반인들은 코로나19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다는 사실을 점차 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시작했다. 급기야 주미국 중국 대사가 공식적으로 발병지는 미국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중국인 여론 커뮤니티를 이끄는 위챗을 비롯해 전 세계 각종 SNS 네트워크, 인터넷 포털,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이러한 거짓말을 지속해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원지인 중국 우한과 우한 바이오 연구소 사람들은 시선과 인식에서 정말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진실과 사실이 은폐되고 허위와 거짓 등에 묻혀버렸다. 또 하나는 용어 혼란 전술이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병했다고 하면 인종차별이라는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에 입각한 공격을 퍼부었다. 질병 발원지 규명은 질병의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례다.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일본 뇌염, 에볼라의 바이러스, 메르스 등 모두 발병지가 공식 명칭에 붙는다. 이는 발병지나 당사국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 아무도 스페인, 홍콩, 아프리카, 에볼라, 강, 중동을 비난하지 않는다. 유행병은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비난할 대상이 아니다. 병원균의 특성과 특징을 규명하고 알리기 위한 보건과학의 목적이다. 그래서 발병지를 바이러스 명칭에 붙이는 것은 그동안 국제보건계의 관례다. 그런데 중국과 관련되면 사장이 달라진다. 중국과 관련된 모든 용어는 사라지고 이상하고 중성적인 용어가 탄생한다. 위 사례와 같이 중국은 정치적 올바른 PC에 인종차별, 인권, 평등, 혐오 금지 등의 용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들 용어를 동원해 진실을 가리고 인지 혼란을 유발하는 데 이용한다. 법률전. 저들의 저 알량한 자유민주주의, 법치, 개방성, 인권, 양심, 차별금지, 포용성, 강조 등의 제도와 가치를 최대한 악용하라. 법률전은 중국 국내법, 상대국 국내법, 국제법, 전쟁에 관한 법과 규범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법과 규범을 이용해 중국에 유리하도록 법리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적을 불협화함을 말한다. 상대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법치 제도를 악의적으로 역이용해 중국이 삼투와 침탈 공작을 지속하고 상대국의 대응을 상대국의 법을 이용해 무력화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중국에서 법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치 사회의 그것과 의미가 다르다. 중국법,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 공산당이 결정하면 그것이 법이고 법조문, 규칙, 그에 기초한 재판, 판결은 형식적, 절차적, 정당화 성격이 강하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개혁 개방 이후 시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상당폭 보완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해 사법부가 독립적 권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 해석과 적용이 자의적이고 공산당 권력에 의해 남용되는 것이 엄격한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법치 인식 수준은 자유민주주의의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모든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 구성원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인들이 개혁, 개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와 국제사회,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뿐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 등을 접하면 중국인에게는 생소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바로 이들이 법, 규칙, 규범 등과 같은 제도의 틀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공작 요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기도 하고 순진하기 그지없는 형태였다. 당이 결정하면 법적 재앙이나 제한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와 같은 효율성이 없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보, 안보, 보안 요원들이 때로는 눈앞에서 중국 요원이 엄연한 침탈 행위를 해도 그것이 법과 절차상의 합법성을 갖추면 속절없이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중국인이 보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이들 국가가 발전시켜온 국제법과 사법기관들은 하나의 사안을 놓고 지루한 법리 다툼과 적법성을 따지는데 너무나도 신중하고도 많은 역량을 투여하고 있었다. 변호권과 반론권이 제도화되어 있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제약이 존재하며 이러한 법적 권리는 바로 중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엄연한 경제 범죄도 거대 법률 회사 로펌의 법률 자문을 통해 처벌을 피해가면서 합법적으로 저질러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중국인과 특히 중국 공산당 요원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사회의 치명적 약점을 발견한 것이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법치, 개방성, 듀 프로세스 등의 제도를 마구 악용하면 침탈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법률전을 3전의 한 축으로 설정한 배경이다. 중국 공산당이 법률전을 전개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해양이다. 중국 공산당이 남중국 해에 임의로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그어놓고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기지화하면서 중국 국내법, 국제법을 편취하여 자유항행을 원칙으로 하는 자유주의 해양 질서를 침탈하는 데 동원한다. 중국 공산당이 법률을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허위 가짜 국내법을 근거로 삼는 것이다. 중국 국내법에 따라 침탈을 정당화한다. 둘째는 국제법을 편취하는 방법이다. 국제법 조항 중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견강부회로 이용하면서도 불리한 조항이나 법의 제정 정신 등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한다. 중국은 남중 국해와 필리핀 도서 강제 점령에 관하여 국제분쟁 상설중재재판소 PCA가 오랜 법리 검토 끝에 2016년 내린 판결 결정은 거부했다. 중국의 이런 형태는 해양에서만 그치지 않고 국제기구와 국제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안에서 보이는 공통점이다. 법률을 이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치, 인권, 개방성, 절차성 등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투에 들어가 초안전 공작을 전개하면서 해당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절차와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간다. 본 장에서 설명한 각종 언론사를 이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전기가 전형적이다. 정치 공작전과 해외 통일 전선 공작 영역에서도 법과 절차의 허점을 공략해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한 후 합법적으로 전개하거나 우회하거나 회피 전술을 펼친다. 이러한 사례는 초안전의 실태를 설명하는 모든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 요원들이 한국에서 전개하는 법률적 사례는 무수히 많다. 중국과 중국인이 한국에서 벌이는 의심쩍은 활동, 투자 등의 문제가 되었을 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제도와 법적 절차, 인권 보호 등을 최대한 역이용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한국지사 대표로 있는 모 인사가 차이나타운 개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이슈를 제기하고 사실을 보도한 한국의 시민들에게
취한 법적 조치에 관한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시민과 언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의 다양한 이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발언할 수 있다. 자유는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투명하며 균형 잡힌 사회로 유지하는 필수 기반이다. 그런데 한국의 시민과 언론의 중국의 침탈 행위를 문제 삼으면 중국 공산당 요원들은 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확인 안 된 사실 적시 등의 명목으로 그 메신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힌다. 중국 공산당 요원이 고용한 한국의 대형 로펌에 의해 민형사 고소 고발을 당할 경우 중국의 침탈의 문제를 제기한 힘없는 한 개인 또는 소규모 언론은 무혐의로 결론 나기 이전에 무수한 고초를 겪어야만 한다.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에서 조사 공판이 이어지고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심리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일상의 삶이 심각하게 어그러진다. 중국 공산당 요원들은 바로 이러한 약점을 역이용한다. 요원들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막강한 조직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한 개인이나 소규모 언론 시민단체는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하고 그 결과 중국이 원하는 자기 검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기 검열을 하지는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노리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보호가 실제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약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순한 내용 소개에 덧붙여 중국의 법률전에 대한 대응 사례와 필자의 의견을 간단히 피력한다. 중국의 초안전 침탈에 대응해 대만은 반침투법을 제정해 기초적 수준이나마 대응을 시작했다는 것은 제4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냉전 시기 소련 위성국인 동독과 대치하여 체제 전쟁을 벌여야 했던 서독은 소련과 동독의 체제 침탈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을 도입해야만 했다. 체제를 위협하는 공산당의 공작에 자유민주주의 법과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면 그들에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자유, 권리, 사상, 유포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제도이다. 현재 방어적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에는 독일, 이스라엘, 대만 등이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시민에게 적용하는 법치와 인권의 원칙을 똑같이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유의 적들이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법치, 자유와 개방성, 인권 등의 가치를 역으로 악용해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법치 제도를 역으로 악용해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독립, 주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세력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나. 우리의 자유와 독립,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어적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물론 한국도 위헌정당 해산과 같은 헌법 조항으로 이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는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의 위협이 매우 큰 현실을 고려해 추가적인 자유방어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의 자유, 민주, 독립, 주권 등을 위협하는 외부 적대 세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적극적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받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나? 아니, 보장받을 수나 있나? 우리 국민이 상대 국가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는 그 국가 출신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치와 체제와 관련된 그 어떠한 사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체제, 자유, 독립, 주권,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자식 세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해서다. 대만처럼 반침투적 재정이 절실하다. 더 나아가 외부 적대 세력의 삼투와 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 문화전과 이념 사상전,
여론전과 심리전을 전개하는 데 주요한 기반이 있다. 바로 교육과 문화다. 이탈리아 공산주의 혁명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장악하는 데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장악하기 위한 진지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람시의 이론은 이후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이론적으로 전략적 실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 전술도 그람시 이론을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교육과 문화 영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미국과 자유민주국가의 대학, 연구기관, 문화예술, 단체, 문화, 기업, 특히 스포츠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삼투 공작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전형적인 공작 방식은 우선 기부금을 제공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서 중국 자금의 의존성을 증가시킨 다음 결과적으로는 교육 문화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공자 학원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언어, 교육, 문화, 교육기관으로 위장한 공자 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통일전선 공작기관이다. 공자학원을 설치한 대학이 공자학원 자금에 의존적이게 만들어 해당 대학에서 중국 정책에 반하는 의견과 교육, 행사 등을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기도 한다. 중국 공산당은 초, 중, 등 교육기관, 대학,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접근한다. 우선 대규모 기부금으로 차이나 머니 의존 구조를 만든 후 친중 성향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중국의 비판적 의견을 통제하는 등의 직간접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해외 대학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대변하는 또 다른 주요 조직은 중국 학생학자연합회다. 대학별로 결성된 친선 모임의 형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조직적 지도를 통제를 받는다. 이 조직을 통해 중국인, 유학생, 교수, 연구원 등을 상호 감시 통제하며 친중 활동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들 조직은 대학 내 정보 수집, 중국 공산당 지시에 따르는 활동, 연구, 성과, 탈취 등 스파이 활동, 해당 국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여론 조작이나 각종 선전 활동에 나서는 등 통일 전선에 전유된 노릇을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스포츠, 영화, 드라마, 공연, 예술, 게임 등을 망라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중국은 이른바 중국식 공공외교의 하나로 문화전을 전개하는데 그 주요 수단은 역시 경제적 이권, 즉 돈의 힘이다. 중국 국내 상영권, 기부금 등 특혜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미국 헐리우드 스포츠 공연 문화 단체에 접근해 중국의 우호적인 이미지 상징 조작과 반증 성향의 콘텐츠를 금지하는 데 이용한다. 헐리우드 영화, 미국 프로농구, 대학 오케스트라 공연단,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새로울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종교계 등을 포함한 모든 조직을 통일전선 조직으로 이용한다. 음악, 미술, 문화 등도 여기에 모두 포함한다. 문학계의 예를 들면 문학인, 문예인, 협회인, 중국 작가협회 역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 조직이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순수한 문예인 협회의 형식을 갖는다. 호주에서는 멜버른, 시드니 등을 중심으로 호주 중국인 작가협회가 조직되어 운영 중인데 중국 해외 통일전선 공작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이 단체는 문예 페스티벌 형식 행사를 개최해 중국에 대한 홍보에 문학 작품을 이용한다. 이는 중국의 모든 문화예술, 종교 사회단체에 같은 맥락에서 적용된다. 중국의 순수한 목적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2. 한국에서 벌이는 문화 가치전,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 조선 구마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 2021년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조선 구마사라는 SBS 드라마다. 여론이 악화하자 방영을 취소한 해프닝이었다.
이후 놀라운 사실이 각종 탐사 보도로 드러났다. 드라마 제작자 자핑코리아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한국 대표처 지사와 연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탐사 보도에 따르면 안은주 주식회사 자핑코리아 이사는 현재 중국어 전국 학원 친지인 교육 이사 사업부장 겸 대표 강사로 중국 인민일보 한국 대표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훈민정음이 중국에서 왔다는 역사 왜곡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어학원 천지인이 바로 인민일보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 기자가 현지 탐사 취재로 인민일보 한국 대표처, 자핑코리아, 천지인이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핑코리아 대표는 바로 인민일보 한국 대표처 간부였다고 한다. 참고로 인민일보 한국 대표처가 사실상 차이나타운 건설에까지 관여하고 있는데 그 차이나타운이 건설되는 지역은 공교롭게도 군사 전력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반인들은 신문사가 투자건설, 문화 콘텐츠 사업, 어학교육 등에 관여하는 것에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전형적인 삼투 공작 수법이다. 은밀하고 겉으로는 전혀 정치 공작의 티가 나지 않는다. 형식이나 법적으로도 완전히 순수한 경제적 투자이자 우호 친선 교류다. 실질 내용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삼투하는 공작 수법이다.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지인 신문사를 앞장세워 투자건설, 문화 콘텐츠 사업 등으로 확장하고 해당 합작 기업을 세운다.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현지 국가의 기업, 언론,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이다. 하지만 그 실체는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전략적 계산과 조직적 삼투 공작에 따라 정치 사상 문화 공작을 매우 은밀하고도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사상과 가치 혼란전, 역사 왜곡을 통한 인식 혼란 등의 공작을 전개한다. 중국의 목적은 해당 국가 국민의 가치체계 혼란 야기, 사회적 대립과 분열 조장, 그 국가의 정치체계, 가치관, 역사, 사회경제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조장해 스스로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국가는 정치 사회적으로 사분 오열되어 외부 중국의 위협, 침탈, 영향력에 매우 무기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그 국가를 접수하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초안전의 방식이자 전략적 목표다. 문화교육, 가치 이념전은 중국 외교부가 주도하는 형식을 띤 공공외교를 또 다른 수단으로 한다. 공공외교와 공자학원. 공공외교는 외국인들에게 자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소개하고 문화적 강점을 홍보해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활동이다. 더 많은 외국인이 자국을 이해하고 호감을 느낄 때 해당 국가 소프트 파워가 증가하고 이는 외교 능력 상승으로 이어진다. 외교력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상품과 문화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은 공공외교에 많은 투자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공공외교도 초안전의 차원에서 전개한다는 데 있다. 공공외교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중국 공산당 체제를 미화하도록 강요한다. 금전의 힘으로 상대국가 정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신문, 방송, 문화계, 연예계, 기업, 시민들을 위협해 중국이 원하는 바를 따르도록 강요한다. 쉽게 말해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다. 이러한 중국의 힘의 투사를 샤프파워라고 부른다. 중국은 공공외교 명목으로 대학이나 공연단체에 막대한 기부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국 공산당의 실체와 문제점 지적을 금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국 공산당식으로 탄압한다.
또한 영화, 드라마, 스포츠 구단에 투자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생산하도록 강요한다. 여기에는 14억 명에 이르는 중국인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과 보복을 일삼는 행태는 포함된다. NBA를 포함한 미국의 유명 스포츠 구단, 할리우드 영화 산업 등이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점을 악용해 압력과 공갈, 협박, 보복을 가함으로써 이들이 중국의 의도에 맞게 행동하고 자기 검열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공공외교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공작 활동이다. 중국 공산당의 공공외교 수단 중 하나가 공자학원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가 공작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해외 통일전선 공작 기관 중 하나다. 형식적으로 공자학원은 국무원 교육부 산하 국가 한판 산하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주지할 점은 공자학원 초대 총책임자가 바로 1990년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 조직을 이끌었던 류엔동둥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후진타오 시기 통일전선 공작 수장이자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리창추는 공자학원이 중요한 해외 통일전선 공작 선전 공작 기반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 제공이라는 빌미로 중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실체에는 눈을 감고 중국의 우호적인 내용을 교묘히 주입한다. 보상도 두둑하다. 바로 현지 중국어 연수에 거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친중 인재를 육성한다. 특히 대학에 설치한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임이 드러났다. 해외 대학의 대한통일전선 공작 과학기술연구성과 탈취, 현지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인 출신 교수와 전문 연구자 감시 통제, 현지 동양 정보 수집, 중국인 유학생과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정치적 동원 등 다양한 공작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공작기관이다. 공자학원은 현재 많은 서방 자유주의 선진국에서 그 실체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중 하나가 캐나다에 있는 공자학원이다. 캐나다 대학 교원들은 공자학원이 이념 선전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의 학문과 표현의 자유마저도 제약하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대학교 교원협회 CAUT는 2013년 캐나다 모든 대학의 공자학원과 계약을 파기하고 공자학원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단순히 캐나다의 대학과 교육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 대학에서도 캐나다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캐나다 대학 교원협회의 움직임은 미국 대학교수협회 AAUP의 공식 지지를 끌어냈다. 나아가 미국 대학교수협회 또한 미국의 대학들의 공자학원과 계약 파기와 폐쇄를 요구했다. 중국 공산당이 외국의 대학을 장악하는 수단은 다름 아닌 돈이다. 중국의 직간접적 기부금, 엄청나게 몰려드는 중국 유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대학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중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이 대학 재정과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의 대학들은 학문의 자유를 중국 공산당에 양보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른바 현실론이 지배하게 된 것이다. 대학 재정 운용, 기금 확보 등이 대학 평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 총장과 경영진은 중국의 돈을 학문의 자유보다 중시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서구 선진국 대학의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한국 대학은 더욱 심각한 현실이다. 한국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정원 외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 등록금 비중은 대학 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정은 수도권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대학으로 갈수록 심해진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존폐마저 고민해야 하는 한국 지방 대학들의 중국인 유학생은 대학 존립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에서 학문과 자유와 자유의 전당인 대학만은 지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정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문화 침탈과 역사 왜곡. 중국 공산당은 자국뿐 아니라 외국 역사도 이른바 중화민족 중심으로 왜곡하는 역사 공정을 집요하게 진행해왔다. 고구려사 백제사를 중화민족 역사로 편입한 것이 역사 왜곡 프로젝트 중 하나인 동북공정이다. 역사 왜곡 방식은 다양하다. 그런데 다양한 역사 왜곡 수법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형식적으로 빠지고 뒤로 숨는다. 중국 민간 학자들이 학술 연구 차원에서 그것도 중앙이 아닌 지방 정부나 대학이 자체 진행하는 형식을 띈다. 참고로 중국에는 순수한 민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대규모 연구 인원을 동원해 연구 결과물이라는 것을 대규모로 쏟아내고 출판한다.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인해 전술과 양으로 압도한다. 이후 외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일단 중국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발뺌한다. 그러면서 지속해서 대규모 연구 결과물을 도서, 학술지 형식으로 발간한다. 이렇게 수십 년을 축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중국 교육기관, 학술기관, 미디어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진실인 것처럼 둔갑한다. 나중에는 교과서에 수록한다. 즉 공식화하는 것이다. 일단 이 단계에 이르면 중국의 대응 전술은 달라진다. 외국 정부와 사회단체가 항의하면 이때부터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한다. 장기간에 걸친 역사 왜곡 추진 공작 중 또 다른 하나는 중국 연구자들이 대량으로 쏟아내는 연구 결과를 각종 학술 교류와 대외 홍보 형식으로 국제화하는 것이다. 전 세계 도서관과 교육기관에 무료로 결과물을 대량 살포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 대륙사 정보가 부족한 외국 학자들이 이 왜곡된 역사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도서나 논문을 출간한다. 중국이 왜곡한 역사가 외국 학술지와 도서에 실리는 것이다. 그 결과 왜곡한 역사와 역사관이 국제적 공신력을 획득한다. 그러면 중국 역사학자들은 국제적 공신력 권위를 바탕으로 그들이 왜곡한 역사를 공식화한다. 이 단계에 따르면 중국의 역사 왜곡으로 자국사와 민족사를 침해받는 국가의 국제적 권위를 바탕으로 역공세를 가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각종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해온 과정이다. 참고로 현재 한민족의 역사 중 신라사와 지리적으로 경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역사는 중국이 왜곡한 위대한 중화민족사에 편입된 상태다. 2016년 백제사를 중화민족사로 편입하면서 고구려사와 백제사는 중화민족의 역사가 되었다. 외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펼치는 전형적인 역사 왜곡 수법은 역시 돈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다. 먼저 간접적으로 현재 중국인을 통해서 역사 학술 교육기관과 기념관 등의 기부금을 제공한다. 또는 학술 교류의 형식으로 연구기관을 대규모 기금을 통해 설립한다. 형식은 순수 역사 연구다. 하지만 중국 자본이 투자된 각종 학술 연구 기관을 통해 중국과 중국인의 역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살라미 전술을 동원해 역사적 사실에 조금씩 중국과 중국인 중심의 역사 왜곡 내용을 추가해 삽입한다. 하지만 현지에는 이를 전담한 인력과 기관, 자금이 없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바로 권위를 인정받는 외국 현지 기관의 이름을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역사 도서를 대규모로 출판해 현지 교육기관과 공공도서관에 공급한다. 또한 여기에는 국가별 특성에 맞춘 공작을 진행한다. 독서 문화가 잘 정착된 국가에서는 도서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이 활발한 곳에서는 인터넷 포털에서 유포되는 웹툰, 소설, 만화,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대규모로 유포한다. 호주 사례를 살펴보자. 호주에서 활동 중인 중국인 사업가를 통해 호주 역사연구소와 기념관 등의 막대한 금액 기부로 시작했다.
대규모 기금이 모이지 않는 기념관과 연구소에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그 대리인은 해당 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들 중국인이 현재 중국인 학자와 중국 본토학자를 초빙해 호주 역사에서 중국인의 역할을 부각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의 위상과 기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슬쩍 삽입하는 역사 연구 논문과 책을 출판한다. 예를 들어 호주에 최초로 도달한 영국 함대 선원 중 중국인이 있었다는 거짓 사실 만들어 끼워 넣는다. 호주에 대한 중국 자문을 왜곡하고 조작해 주장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한편 6.25 전쟁 당시 북한,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침략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호주군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왜곡한 역사서를 대규모로 호주에 유포한다. 이와 함께 호주에서 지난날 중국인이 무시, 차별, 착취당한 역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강조함으로써 호주 백인의 중국인 인종차별 역사를 부각한다. 이는 호주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이 전개하는 해외 통일 전선 공작이 문제시되면 인종차별하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한다. 인권과 포용의 중요성이 중요한 규범으로 정착된 호주 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작 실태를 폭로하거나 문제 삼으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 메신저를 인종차별, 인권 프레임으로 공격하기 위한 복선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식으로 호주 지식인, 정부, 사회를 옥죄므로써 중국 공산당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 문제 제기를 차단해왔다. 한국은 어떠할까? 상징적 예만 들겠다. 결과적으로는 지역민과 국민의 반발로 무산된 사건이다. 다름 아닌 바로 강원도 8.5호 계명 시도 사건이다. 8.5호는 6.25 전쟁 때 당시 한반도를 침략하여 오늘날 남북 분단체제를 고착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 중국인민지원군을 국군이 대대적으로 섬멸한 역사적 장소다. 전투 승리로 국군은 중국인 인민지원군의 대규모 남하를 저지하고 중동부 전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 6.25 전쟁 중 중국인민지원군 대상 대표적인 승리였다. 이를 기려 이승만 대통령이 중국군을 대거 수장한 호수 이름을 오랑캐를 물리쳤다는 의미를 담아 8.5호로 명명했다. 중국 공산당, 오늘날 중국인으로서는 불쾌한 이름일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역임한 류영민이 주중국 한국대사로 재임하던 시기 베이징에서 중국인이 불쾌하게 여기니 개명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후 강원도 8.5호가 있는 화천군,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8.5호 이름을 일제강점기 명칭인 대붕호로 개명 작업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소되기는 했다. 이 해프닝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일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의 자유, 역사, 자유주 독립, 독립주권, 가치관을 중국과의 우호 관계와 협력 증진과 실리를 위해 중국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둘 보이지 않게 바꾸는 공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8.5호 개명 시도는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유산의 힘과 영향력은 막대하다. 중국은 이 점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과 맞물린 교육 문화전과 이념전은 힘은 보이지 않으나 두려운 수준이다. 해외 통일전선 공작에서 주로 이용하는 진보 좌파 시민단체와 지식인 종교인들은 대부분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반대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이념과 가치는 정의, 공정, 차별금지, 인권, 포용, 평화, 호혜, 협력, 공영 등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중국이 통일전선을 은밀히 구축하는 진보 좌파 시민단체와 지식인, 종교인들 대부분 그들 스스로 정의롭고 올바른 가치를 대변한다는 자신만의 셀프 공의와
정치적 올바름에 깊은 자기 확신에 찬 경향이 있다. 자기 확신과 신념에 찬 집단이 자신도 모르게 중국 공산당 해외 통일 전선 공작과 교육문화, 이념전과 공동 전선을 형성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암묵적 연대로 사회적 저항 세력을 추동해서 한 국가와 정부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바로 이것이 초안전에서 전개하는 심리전, 여론전, 문화 가치전의 목적이다. 삶의 가치와 추구하는 이념에는 높은 수준의 자기 확신에 기초할 때 다른 가치와 의견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공존의 추구는 불가능해진다. 나와 다른 이념과 의견을 불의가 되고 타도 대상일 뿐이어서다. 셀프 공의와 정치적 올바름이 위험한 이유다. 그 사회는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열의 골이 깊어진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초안전 때문만은 아니다. 다만 중국은 여론전, 심리전, 인지전, 교육 문화전, 이념전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또한 심리 여론 공작을 전개할 때 사실과 진실에 관한 판단과 사고를 마비시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조장되거나 촉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위협 인식 또한 마비된다.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 약 100년, 더 정확히는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한 1949년 이후 약 70여 년간 중국인들이 체계적으로 세뇌되어 온 과정을 오늘날에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국민이 당하고 있다. 다음은 제7장 정보통신기술 ICT 초안전